그래서 오피스텔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할 거고요. 오피스텔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원룸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룸 오피스텔 얘기. 왜냐? 그동안 안 올랐으니까. 자, 안녕하세요. 투자가 카일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습니다. 그동안 영상을 많이 못 찍었어요. 항상 그렇듯이 일이 바빴죠. 그래서 오랜만에 또 영상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유튜브 찍는 게 좀 낯설고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저는 지금 휴가차 미국에 와 있습니다. 연말 연차 남은 거 그냥 다 내고 미국으로 이제 놀러 온 것도 있고요. 또 미국에서 또 할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반 그리고 뭐 휴가 반 해서 지금 미국에서 지금 잠깐 머물고 있고요. 아마 연말에 들어갈 것 같아요. 미국 나올 때 막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막상 오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코로나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마스크 쓴 사람들이 한 30% 정도, 한 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연말 휴가니까 아무래도 보통 때보다는 제가 시간이 좀 많아서 블로그도 좀 열심히 하고 그동안 밀린 유튜브 영상도 많이 만들어서 차례대로 천천히 올리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유튜브를 많이 못 찍어서 사실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하고 싶은 주제들은 되게 많이 정리가 돼 있는데 뭐부터 할까 하다가 오피스텔 얘기 한번 또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유튜브에 오피스텔 관련된 영상들이 있는데 대부분 조회수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에 올라가는 오피스텔 영상을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피스텔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할 거고요. 오피스텔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원룸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룸 오피스텔 얘기. 왜냐? 그동안 안 올랐으니까. 앞으로 오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 올라서 이제 안 오른 거, 그리고 투자할 거 찾기가 정말 힘들어요. 원룸 오피스텔은 그래도 안 올랐으니까 좀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그런 장점이 있겠죠. 자, 원룸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그냥 오피스텔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요. 그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오피스텔의 장점은 임대 수익이 높은 거죠. 보통 사람들이 접하기 쉬운 부동산 세 가지 있잖아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이 세 가지 중에서 임대 수익이 가장 높은 게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는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이 임대 수익이 높고 그리고 빌라, 그리고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으니까 아무래도 임대 수익률은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의 장점은 또 세금, 세제 혜택이 많죠. 지금 뭐 취득세가 주택 같은 경우에 다주택자들 주택 취득세를 너무 높여놔가지고 오피스텔 취득세 4.6%가 오히려 굉장히 저렴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취득세 4.6%는요, 상가 취득세잖아요. 그 말이 오피스텔은 사실 기본적으로는 업무용으로 상가로 본다는 뜻입니다. 사무실로 본다는 뜻이에요. 보유세에서도 기본적으로 혜택이 많아요. 보유세, 재산세가 업무용, 사무용으로 나옵니다. 상가분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부세에서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원래는 재산세가 상가분으로 나오면은 주택분보다 상가분 재산세가 훨씬 높았는데 지금은 이제 재산세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종부세가 중요하니까 종부세에서 빠지기 위해서는 상가분 재산세를 내는 오피스텔이 요새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도도 수월한 편이에요.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매도 수월하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빌라에 비해서 매도가 쉬운 거고요. 아파트에 비해서는 뭐 매도가 좀 더 힘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어 보면서 매도가 안 돼가지고 곤란을 겪은 적이 없어요. 다만 그 기간이 좀 오래 걸리기는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달, 두 달이면 나가잖아요. 근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 그냥 넉넉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판매를 할 때 그냥 안 팔아도 된다는 생각으로 매도를 걸어놔요. 그러다 보면은 한 10개월 있으면 전화 오더라고요, 부동산에서. 그리고 오피스텔이라는 게 월세가 들어오고 아니면 뭐 전세를 놨다 그러면 이제 투자금이 굉장히 작으니까 팔 이유가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매도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다. 그리고 관리하는 게 쉽죠. 왜냐하면 관리사무소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청약할 때 주택수에서 포함도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도 필요가 없다 그래요. 좋네요. 자, 그럼 단점은 무엇일까요? 단점은 이제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시세 차익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랑 비교를 했을 때 시세 차익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근데 또 요새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게 지금 투룸, 오피스텔, 아파텔 이런 것들이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피스텔이 시세 차익이 적다고 얘기하는 게 무의미한 것 같아요. 이제는 오피스텔도 시세 차익이 많다라고 또 감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룸 오피스텔은 아직까지는 시세 차익이 적은 편이에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원룸 오피스텔도 뭐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세가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금이 헷갈리는 단점이 있어요.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해요. 세금 혜택도 있는 반면에 이게 알면은 세금 혜택인데 모르면은 이 오피스텔 세금 때문에 일단 머리가 아프고 고생길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좀 투자를 쉽게 하고 싶은 분들은 그냥 주거용 부동산, 아파트나 빌라만 해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조금 더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고 한 단계 더 높은 투자가가 되고 싶으면은 상업용 부동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상가나 이제 뭐 빌딩 같은 거. 그 지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업용 부동산을 접하기 위해서는 오피스텔로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게 좋아요. 오피스텔은 박지잖아요. 주거용으로도 쓸 수 있고 상가 업무용으로도 쓸 수 있고 뭐 세 안 나가면 주거용으로 돌리면 되고요. 그리고 뭐 세금이 겁나고 나는 다주택자라 가지고 무조건 얘를 상가로 쓴다 그러면 또 상가로 쓰면 돼요. 그냥 오피스텔 상가로 써도 제 생각에는 자리가 좋으면 세가 잘 나갑니다. 뭐 문제될 게 없어요. 하지만 주거용 부동산만 하다가 이 상가라는 개념이 들어가면은 머리가 많이 복잡해져요. 부가세라는 개념이 붙거든요. 또 세금 계산서 끊어야 되고 그러한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단점이기도 한데 사실 또 이게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쓰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팔면서 이 오피스텔 때문에 양도세 중과가 되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때문에 다른 아파트를 구매할 때 취득세가 중과가 되거나 사실 이런 것들은 알면은 다 피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돌려가지고 사용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몰라서 이제 낭패를 겪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오피스텔의 단점이기도 하겠죠. 자, 아파텔이 요새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아파텔이라고 하면은 원룸 오피스텔이 아닌 뭐 1.5룸, 2룸 이상의 이런 오피스텔 소형 아파트를 대체하는 걸 아파텔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아파텔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뭐 그거는 뭐 소형 아파트가 너무 올랐으니까. 아파트가 너무 올랐는데 근처에 있는 아파텔이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 그러면은 이제 그쪽에 투자나 실거주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눈높이 따라가는 거고 그리고 또 규제가 아파트에 집중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 아파텔은 뭐 이름은 아파트 같지만 오피스텔인 거예요. 공부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 적용받는 그런 규제를 벗어나고 오피스텔 쪽으로 취급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룸 오피스텔이 또 인기가 있는 거고요. 자, 투룸은 지금 다 올랐습니다. 뭐 앞으로도 더 오를 수 있겠지만 많이 올랐어요.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건 원룸이에요. 원룸 오피스텔을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손해볼 게 없습니다. 있어도 뭐 크지 않아요. 뭐 크게 손해볼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투자금이 작으니까. 그래서 그냥 원룸 오피스텔을 투자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냥 해보셔도 뭐 크게 잃을 게 없다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이게 에세 파킹 개념인 거거든요. 내가 돈을 모아서 뭐 한 2천만 원, 3천만 원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주위에서 사람들이 빌려달라 그러고 또 마음 약한 우리들은 빌려줍니다. 아니면 또 막 쓰고 싶어요. 뭐 좋은 차를 사고 싶거나 뭐 허황된 어떤 뭐 가방을 사고 싶거나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부동산에 묶어두는 게 좋습니다. 그럼 묶어둘 때 아파트 살라 그러면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전에 뭐 오피스텔 같은 거 투자해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오피스텔 투자로 부동산 투자에 대한 경험을 쉽게 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일이 다 그렇잖아요. 처음에 하는 게 힘든 거지 하다 보면 다 쉬워집니다. 그냥 모든 게 다 그래요. 힘든 일은 하다 보면 다 쉬워지는 거고요. 부동산 투자를 아예 안 할 거면 몰라도 우리 부동산 투자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해야 될 거면은 좀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이 오피스텔이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자, 그리고 세 번째, 오피스텔 투자해야 되는 이유.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오피스텔 투자할 때 만약 전세 놓고 오피스텔, 원룸 오피스텔 투자한다 그러면요. 투자금이 별로 안 들어요. 거의 안 들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뭐 취득세 내는 것까지도
전세를 놓으면서 좀 회복할 수가 있어요. 해소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자금 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죠. 아니면은 대출을 받아서, 오피스텔은 업무용 상가니까 아직까지는 대출이 나오거든요. 대출을 받아서 월세를 줄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전세 주는 경우보다는 투자금이 많이 들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아요. 다른 부동산 상품하고 비교해서. 그리고 대출을 받고 임대를 맞춰서 월세를 받는다. 이런 가정이 얼마나 큰 공부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오피스텔 투자를 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 이것만 안 올랐어요. 지금 원룸 오피스텔만 안 올랐습니다. 다른 거는 다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원룸 오피스텔만 안 오른 이유가 왜 안 올랐을까요? 제 생각에는 좀 사람들이 오해가 있어요. 원룸 오피스텔에 대해서. 원룸 오피스텔 가지고 있으면 뭐 큰일 난다. 뭐 이런 식의 좀 잘못된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또 역발상하면 이게 또 기회가 되는 거겠죠. 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뭐 지방을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바쁜 직장인들은 그냥 서울 수도권에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 오피스텔 투자 같은 거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룸 오피스텔 투자해야 되는 이유 하나 더.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임대 수익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세 차익이 많지 않아도 절대 서운해하면 안 됩니다. 너무 큰 기대 가지면 안 돼요.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임대 수익은 임대 수익이고 잘하면은 시세 차익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들이 많이 보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원룸 오피는 오해가 많아요. 사람들이 원룸 오피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많아요. 가지고 있으면은 뭐 큰일 난다, 안 오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어 봤는데요. 뭐 큰일 날 일 별로 없고, 물론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세제 혜택이나 그 세금 규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해도 돼요. 다만 이제 원룸 오피스텔 투자하면서 내가 뭐 엄청나게 이거 가지고 큰 돈을 벌 거야. 그런 이제 큰 기대는 그냥 안 해야 돼요. 기대를 좀 작게 하면서 투자하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면 할수록 모든 일이 다 쉬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경험을 해보는 그게 좋은 거고요.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오피스텔 투자라는 게 그 아파트나 빌라 투자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업무용, 상가용, 상업용 이런 이제 개념이 들어가면서 뭐 세금 계산서, 부가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택의 순간이 계속 올 거예요. 그런 선택의 순간이 어떻게 보면은 좀 짜증이 나고 머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공부예요. 그리고 또 그런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그냥 공부하기 싫으면은 그냥 편하게 가는 방법도 있어요. 자, 이런 이제 원룸 오피스텔에 대한 이제 이해를 좀 하고 그 결론을 좀 내면은 원룸 오피스텔을 해도 된다. 하지만 또 많이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모든 부동산이 이게 포트폴리오를 짜서 이 포트폴리오에 하나씩 들어가는 게 좋아요. 오피스텔 투자해서 뭐 일확천금 노리는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원룸 오피스텔을 안 할 이유는 하나도 없고요. 원룸 오피스텔은 뭐 두세 개 정도 가지고 있는 거 제 생각에 뭐 크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구성하는 거 뭐 적극 권장을 하고요. 또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 아마 제 생각에 원룸 오피스텔 관련해서는 이슈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선택은 다 직접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행복한 투자 응원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